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리미어리그가 돌아왔습니다. 2022-2023 시즌 8월 6일 토요일에 개막하는 전 경기 10경기의 승부 예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출전한 토트넘과 사우샘프턴의 경기는 8월 6일 밤 11시에 킥오프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스포티비 나우, TV 채널로는 스포티비 온을 통해 유료 결제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공신력 투톱이죠. 공영방송 BBC, 프리미어리그 주간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의 대전망 콘텐츠가 공개됐습니다. BBC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탑4 예측,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는 개막전 10경기를 상세 기록과 프리시즌 상황을 통해서 예측했거든요.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BC는 BBC 내에 방송과 라디오 등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축구인 출신 22명의 인사들이 전망한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22명 중에 21명이 토트넘이 4위 안에 들 것으로 예상했고요. 그중에 17명은 무려 3위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맨유를 2위로 예상한 유일한 사람은 롭 그린인데요. 본격적으로 빅6 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BBC 스포츠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끌고 있는 맨시티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전에 바르셀로나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라리가 3연속 우승, 분데스리가 3연속 우승을 했는데 프리미어리그 3연속 우승도 해낼 수 있을지를 주목하면서 리버풀이 지난 시즌에는 맨시티에 겨우 승점 1점 차로 준우승을 했지만 올 시즌에는 다른 도전자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화두를 던졌어요. 에릭 테나 감독과 새로운 시대를 연 맨유가 지난 시즌에 6위였지만 올 시즌에는 우승 경쟁팀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또 경기장 밖에서 즉 구단주 이동 문제로 격동의 시간을 보낸 첼시가 다시 경쟁자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난 시즌 4위를 차지한 토트넘이 이 성과를 기반으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여기에 아스널이 다시 챔피언스리그에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이제 그들은 혼란을 얻었다, 간단하다라는 말로 여전히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중에 저희가 주목할 만한 몇몇 멘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이카 리차즈, 리버풀과 다시 팽팽하게 맞서겠지만 혼란과 훌리안 알바레스가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다. 두 명의 공격수, 조금은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선수들이 온 것이 맨시티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네이덤 오누오하, 두 선수 모두 매우 잘하겠지만 올해는 도전하기에 좀 일렀을 수도 있다. 리버풀과 차이는 미미할 것이다. 두 선수가 합류했지만 아직은 적응기가 필요하니까 그래도 리버풀과 치열하게 경합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저메인 지나스, 페르난지뉴가 떠나 라커룸의 리더를 잃었다. 리버풀보다 맨시티가 더 불확실하다. 역사적으로 이적생은 시간이 걸린다. 스털링이 떠났기 때문에 그릴리시가 더 많은 생산성을 보여야 한다. 지나스는 팀 분위기 그리고 베테랑이 떠난 부분들 속에서 조금은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글렌 머레이, 혼란을 보게 되어 기쁘지만 맨시티가 상대를 자기 진영에 고정시키는 플레이 방식에서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공간이 없는 상황을 많이 직면해보지 못한 선수들이 왔다. 맨시티는 박스로 직접 공을 투입하지 않는 팀인데 어떻게 할까? 혼란과 알바레스가 왔지만 맨시티가 공을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상대가 완전히 내려서서 공간을 주지 않는다면 혼란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지 크리스티안센은 혼란이 있다면 경기를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다이렉트한 축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기대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를 우승 후보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요. 리버풀은 실패의 기억으로 불붙었다. 지난 시즌 아쉽게 우승을 놓친 팀이라고 하면서 지난 시즌에 사실은 리버풀이 시즌 개막 당시만 하더라도 더 못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많았죠. 지난 시즌 20명의 BBC 전문가 중에 3명만이 2위 안에 들 거라고 했는데 2위를 차지했고요. 올 시즌에는 딱 1명만이 2위보다 낮은 순위로 마칠 것이다. 즉 올 시즌에는 최소한 리버풀이 2위는 한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고 있는 시선들도 있는데요. 조너선 우드게이트의 평가 이렇습니다. 사디오 마네는 골뿐만 아니라 팀을 압박으로도 돕던 선수라 많이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지난 시즌보다 우승 경쟁은 덜 치열할 것이다. 맨시티가 더 큰 차이로 우승할 것이다. 마네의 공백 때문에 리버풀이 약해질 것이다라고 봤고요. 아스널 레전드인 마틴 키언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리버풀은 세계 최고의 압박팀이고 그중에 마네가 압박을 가장 잘했다. 리버풀이 마네 없이 더 잘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맨시티는 진짜 센터 포워드와 함께 더 잘할 것이다. 커뮤니티 실드에서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영리한 선수들이라 곧 적응할 것이다. 저메인 지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네는 큰 손실이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을 잃었다. 하지만 하비 엘리엇, 커티스 존스 같은 젊은 선수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 게다가 리그 최고의 수비 라인을 갖고 있다.
어렵긴 하더라도 그래도 리버풀은 리버풀이다. 이렇게 보면서 최소한 2위 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토트넘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 토트넘에 대한 전망은 BBC에 소개된 한 명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난 시즌 시작할 때는 아무도 20명 중에 단 한 명도 토트넘이 4위에 들 거라고 전망하지 않았는데 이번 시즌에는 22명 중에 21명이 해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직 디온 더블린만이 맨유와 토트넘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토트넘이 밀릴 것이다라고 내다봤어요. 글렌 머레이, 우리는 이미 지난 11월 부임한 콘테와 토트넘의 발전을 봤다. 다시 열심히 뛰게 했다. 공격력은 따라올 팀이 없다. 플레이 스타일도 매우 체계적이다. 많은 골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공격력도 강한데 수비도 탄탄하니까 토트넘이 잘할 거라고 봤고요. 팬 네빈, 영입을 잘했기 때문에 예상을 깰 수 있는 팀이라면 토트넘이다. 영입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4위 이상의 성적도 가능하다. 다크호스다라고 본 것인데요. 리온 오스만이 이 문제를 더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수비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크호스가 될 것이다. 이미 대단한 공격에 히샬리송이가 새해 더 균형을 갖췄다. 손흥민 말고도 뒤로 뛰어들어갈 선수가 생겨 어떤 팀도 이길 수 있는 공격을 갖췄다. 콘테의 리더십까지 더해 어떤 팀도 부술 것이다. 스퍼시한 모습만 보이지 않는다면 말이다. 분수령, 분기점에서 갑자기 미끄러지는 황당하게 이기지 못하는 상황, 승점을 얻지 못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토트넘이 우승 경쟁까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수 스미스, 강하고 공격적인 선수를 많이 영입해서 무기가 많다. 이기기 어려운 팀이 될 것이다. 저메인 지나스, 콘테 감독의 부임으로 팀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갔다. 작년에 발견한 리듬을 찾을 수 있을지는 선수들에게 달렸으나 나는 토트넘이 편안하게 3위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 우승 경쟁에 넣지 않은 이유는 맨시티나 리버풀처럼 14연승을 할 수 있을지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토트넘이 무패 행진을 할 수 있겠지만 연승은 어렵다고 본다. 토트넘이 지지는 않는 팀인데 사실 모든 경기를 이길 수 있는 팀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토트넘이 골은 잘 넣었는데 실점을 그렇게 오랫동안 잘 안 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결국 수비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첼시, 주변에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다. 첼시가 토트넘 다음으로 나왔잖아요. 토트넘이 3위, 첼시가 4위를 할 거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인데요. 지난 시즌에는 루카쿠가 오면서 20명의 BBC 전문가 중에 7명이 첼시의 우승을 전망할 정도였고 80%가 2위 안에 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3위로 그쳤죠. 그리고 올 시즌에는 아무도 첼시가 2위 안에 들 거라고 전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튜 업슨, 구단주 변경과 이적 등으로 재건을 진행 중이다. 주변에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 팀이 아직 안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틴 키언, 지난 시즌 탑4에서 변동이 생긴다면 잃은 선수들 때문에 첼시가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수비 라인의 리디거 이탈은 큰 손실이다. 만약에 지난 시즌 유지된 4위 중에 바뀌는 팀이 나온다면 첼시가 밀려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스티븐 워녹, 첼시는 공격수가 필요하고 그게 내가 첼시를 4위 안에 꼽지 않은 이유다. 정통 스트라이커 확실한 골잡이가 없고 지금 영입을 추진하고 있죠. 저메인 지나스, 첼시가 4위 안에 드는 것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 아직 물음표가 남아있지만 쿠쿠렐라에 이어 프랭키 더용을 바르셀로나에서 데려온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누가 오든 이적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얻게 될 것이고 투엘 감독이 원하는 방식으로 뛰게 할 것이다. 선수 영입이 된다면 충분히 또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투엘 감독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유입니다. 텐하그 감독이 오면서 프리시즌에 굉장히 좋은 경기 보였죠. 선수 영입은 활발하지 않았지만 텐하그 감독이 명장이라는 것을 경기 스타일이 바뀐 것을 통해 입증했는데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사실 그전 시즌에 맨유가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20명의 전문가 중에 100% 20명이 다 4위 안에 들 거라고 생각했고 그중에 11명이 3위 이상의 성적을 예상했는데 6위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맨유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22명 중에 3명밖에 없고요. 4위보다 높은 성적을 예상한 사람은 1명밖에 없었습니다. 디온 더블린입니다. 토트넘과 4위 자리를 두고 접전을 벌일 것이다라면서 새로운 맨유 감독 텐하그의 말을 들어보면 상황이 달라질 것 같고 부활할 것 같다. 감독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네이덤 오누오하, 맨유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무너졌지만 텐하그가 지휘봉을 잡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저메인 지나스, 산초와 레시포드처럼 그동안 조용했던 선수들에게 의존하고 있지만 지난 시즌 맨유는 조직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경기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텐하그가 그것을 바꾸고 선수들의 임무를 인지시킬 것이다. 선수들은 명확성을 알게 되면 잘하게 된다. 4위를 차지할 것 같지만 선수 구성을 비교한다면 그 이상은 어렵다. 그래도 맨유가 좋은 감독이 와서 명확한 전술적인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4위는 할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아스널인데요. 모두를 놀라게 할 수 있다면서 아스널의 올 여름 프리시즌에서의 경기력 좋았기 때문에 아주 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아무도 20명 중에 1명도 4위에 들어갈 거로 예상하지 못했고 실제로 4위에 못 들긴 했는데요. 올 시즌에도 사실 이런 분위기지만 8명이 4위를 예상했습니다. 애슐리 윌리엄스, 아스널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에스턴 빌라나 에버튼도 도전할 수 있는 팀이다. 항상 모두를 놀라게 하는 팀이 있다. 아스널이 4위 안에 진입할 가능성이 가장 큰 팀이다. 4위에 다크호스가 있다면
아스널, 에스턴 빌라, 에버튼이 있는데 그중에 아스널이 유력하다는 얘기고요. 조너선 우드게이트, 나는 올여름 아스널이 영입한 선수들을 사랑한다. 이번 시즌에는 4위 안에 들 것이다. 웨스트햄은 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뉴캐슬이 유로파리그에 진출할 것 같다. 마이클 브라운, 아스널은 낙관적이다. 새로운 영입으로 신선한 에너지를 얻었다. 이번 시즌에 모두를 놀라게 할 수 있다. 네이덤 오누오하, 제주스는 맨시티에서 항상 가려져 있었다. 지금은 주인공이고 그가 잘하기를 바란다. 그가 공격 라인을 이끌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하기 위한 경험을 전수할 수 있다면 아스널은 올 시즌에 매우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제주스가 와서 아스널의 공격력, 결정력이 좋아졌고 또 제주스가 맨시티에서 많은 우승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아스널에 줄 것이다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이제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의 개막전 10경기 전경기 스코어 예측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스널의 경기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2대1로 승리할 거라고 깜짝 예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 이렇습니다. 인상적인 프리시즌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스널이 이 거대한 도전을 뚫고 승점 3점을 다 얻을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팰리스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4번만 졌다. 첼시 3패, 맨시티 2패, 리버풀 무패 다음으로 좋은 기록이다. 파트릭 비에라 감독의 팰리스는 지난 시즌 셀허스트 파크에서 아스널에 3대0으로 이겼다. 원정 경기는 2대2로 비겼다. 심각하게 고려할 또 하나의 요소는 벤 화이트가 경고를 받을 것이다라는 점이다. 6대1 배당이다. 벤 화이트가 토미아스 다케이로 대신 풀백으로 나서고 윌리엄 살리바가 가브리엘의 센터백 파트너로 나서는 등 포지션 변화의 여파로 화이트는 경고 유도 1위 자하를 상대해야 한다. 자하는 지난 시즌 14개의 경고를 이끌어낸 이 분야 최고의 선수다. 지난 5년간 87장의 상대 선수 경고를 끌어냈다. 벤 화이트의 풀백 기용이 돌파 좋은 자하에게 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비도 흔들리고 또 아스날이 결국 팰리스에겐 질 것이다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풀럼과 리버풀의 경기는 리버풀의 3대1 완승을 예상했습니다. 포워드 라인의 개편이 아니었다면 클롭 감독의 리버풀이 경기 시작 휘슬과 함께 상대를 몰아칠 것이다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 지난 시즌 19경기 연속 무패 및 프리미어리그 94득점, 모든 대회 147골을 넣은 팀이다. 풀럼이 마르코 실바 감독과 프리미어리그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궁금하지만 쉬운 도전일 것이다. 살라는 프리시즌에도 휴식도 잘했고 새로운 계약으로 심장에 불까지 지폈다. 지난 시즌 자신이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한 이유를 상기시키며 커뮤니티 실드에서 맨시티를 갈기갈기 찢었다. 살라의 폼도 좋고 커뮤니티 실드에서 경기력이 좋았고 또 자신감이나 동기부여도 왔기 때문에 리버풀이 살라를 앞세워서 충분히 쉽게 이길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본머스와 에스턴 빌라의 경기는 에스턴 빌라의 2대0 승리. 엄밀히 말해 이번 시즌 최하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본머스를 상대로 에스턴 빌라 공격진이 여유있게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했고요.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은 리즈와 0대0으로 비길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울브스에겐 힘든 시즌이 될 거라고 전망했어요. 지난 시즌 내내 전반기에는 좋은 성적이었는데 시즌 막판에 떨어졌죠. 특히 유럽 대항전 진출 도전이 이어졌던 마지막 9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했고 모건 깁스 화이트가 요새 중용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유망주이긴 하지만 챔피언십 임대 시절에 보였던 생산성을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페드로 네투가 컨디션을 회복한다면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런 두 선수들에 대해서 만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어렵다. 게다가 라울 히메네스도 부상 중이라서 황의조 선수 영입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잖아요. 이런 공격진의 부분들 황희찬 선수가 잘해주지 못한다면 비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승격팀 노팅엄 포레스트의 3대1로 완선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골잡이 칼럼 윌슨이 초반에 강하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칼럼 윌슨은 시즌 초에 골을 많이 넣은 전력이 있는데요. 건강하게 시즌을 시작했던 지난 9시즌 동안에는 첫 8경기에 평균 5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초반 8경기에서 90분당 평균 0.6골을 넣고 있는데 그 이후 잔여 시즌에는 평균 0.3골밖에 못 넣었어요. 프리시즌에도 윌슨이 최고의 컨디션을 보였고 모든 것은 이 기록들과 흐름은 뉴캐슬 승리, 윌슨 득점을 가리킨다면서 윌슨이 골 넣고 뉴캐슬이 이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과 사우샘프턴의 경기 전망입니다. 스퍼스 팬들은 다가오는 시즌에 흥분하는 것이 옳다. 그들이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에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는 나의 생각을 여기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그들은 항상 보기에는 훌륭하지만 경기의 요점에서 너무 많은 골을 내주는 약한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승리하기에 충분히 많은 퀄리티를 갖췄다. 올 시즌은 5명의 선수 교체가 가능해 개별 선수들의 가치에 대한 전망이 어려워질 것이다. 선수들의 출전 경기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우샘프턴이 팀은 잘하는데 결국에 승리를 못하는 약간 승부처 약한 팀이고 토트넘은 득점을 할 수 있는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온 얘기가 토트넘 출신 오른쪽 윙백 카일 워커 피터스가
슈팅을 많이 하는 선수인데 사실 윙백이나 풀백들이 경기 중에 슈팅 기록이 많지 않으니까 이 스카이 스포츠에서 운영하는 스카이 스포츠 자체 베팅에서만 존재하는 이 세부 기록 베팅에서 워커 피터스가 슈팅을 2회 이상 할 거다라는 전망을 했어요. 사우스햄튼이 지금 3백으로 전술을 바꿔서 윙백이 공격을 많이 가담하고 워커 피터스가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 가서 중앙까지 또 가서 슈팅하는 스타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토트넘이 주의해야 되는데 뭐 사실 토트넘이 한 골을 정도 내줄 수 있지만 3골을 넣고 이길 것이다. 토트넘이 완승 거둘 것이다. 사우스햄튼이 북런던 원정에서 내려앉지 않은 경기를 하다 보면 토트넘에게 유리한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버튼과 첼시의 경기는 0대0 무승부를 예상했고요. 투엘 감독이 이번 에버튼 원정을 앞두고 아직 최선의 준비가 안 됐다고 했어요. 영입도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시즌 리그 3위였고 또 컵 대회에서 2번이나 결승 진출을 했지만 그때보다 팀이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전반기 일정도 빡빡하고 전반기에 홈 경기 상대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슬로우 스타트를 할 수 있고 이 슬로우 스타트는 첼시가 우승 경쟁에서 일찌감치 밀려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게다가 에버튼이 홈에서 강하다. 구디슨 파크의 요새는 굉장히 짠물 수비를 펼친 텐데 첼시가 아직 선수 영입도 다 안 됐고 덜 갖춰진 상태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기지 못할 수 있다. 에버튼 같은 경우는 히샬리성이 토트넘으로 갔고 칼버트 르윈까지 부상이다 보니까 골을 넣을 선수가 없고 첼시도 수비가 좋으니 두 팀 모두 득점하지 못하고 비길 것이다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레스터시티와 브렌트포드의 경기는 레스터시티의 2대0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아스날도 비기고 첼시도 비긴다는 것에 이어서 맨유도 브라이튼과 첫 경기에 1대1로 비길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에릭 테나 감독에 대한 진정한 판단은 2023-2024 시즌에나 나올 것이다라면서 팀을 만드는 프리시즌과 같은 한 시즌이 될 거라고 전망했거든요. 맨유가 다시 번영하기 위해선 몇몇 구성 요소들이 재배치돼야 하는데 타이렐 말라시아라든지 크리스티안 에릭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같은 맨유의 새로운 영입생들이 뭐 좋은 계약이긴 하지만 리그 판도를 흔들 정도의 영입은 아니잖아요. 일단 테나 감독이 하고 있는 것은 지난 시즌 분열돼 보이기도 했었고 의욕이 없어 보였던 라커룸 분위기에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일단은 브라이튼도 좋은 감독이 이끌고 있고 위험한 팀이기 때문에 쉽게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의 웨스트햄 원정인데요. 맨시티의 2대1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맨시티가 언제 질지를 예측하는 것은 다소 보람이 없는 일이다. 물론 지금이 공격할 적기이긴 하다. 맨시티를 이기기 위해선 전환 과정에서의 빠른 속도와 파워로 플레이하고 깊은 곳에서 수비하고 세트피스로 위협을 야기해야 하는데 데클란 라이스와 제러드 보웬을 보유한 웨스트햄 모에스 감독에겐 이점이 되는 부분이다. 물론 이 두 선수가 맨시티의 스타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지만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는 커뮤니티 실드 때보다 더 좋은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 맨시티는 지난 28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2월에 있었던 토트넘전 2대3 패배가 유일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아슬아슬하게 맨시티가 이길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과연 스카이 스포츠의 루이스 존스 기자의 예측이 얼마나 적중할 수 있을까요? 경기 결과와 분석,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